안녕하세요. 저는 뉴 비기닝을 시작한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박 중독자였던 제가 행복한 일상을 사냐고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먼저 제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전역 후에 1년간 휴학을 했고 그 뒤에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하고 나서 1, 2개월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가는 길에 친구가 핸드폰으로 도박하는 걸 봤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도박을 진짜 싫어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부유한 친구가 아닌 걸 아는데 저한테 먹을 것도 자주 사주고 금전적으로 뭔가 여유로움이 엄청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돈을 어떻게 버는지 물어봤고 그 친구가 답하기를 바로 토토를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아이디를 만들고 뭐 사이트에 가입해서 해야 된다고 하길래 복잡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친구한테 몇만 원씩 주고 그럼 내 것도 같이 해줘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그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친구한테 몇만 원을 주고 뭐 맞추면은 다시 그 친구한테 이제 맞춘 만큼 돈을 받았겠죠? 근데 이 과정이 귀찮아지다 보니까 친구한테 저도 아이디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 했고 그렇게 저도 따로 이제 저 혼자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용돈에서 소소하게 하던 금액들이 점점 커지면서 알바비로 받아서 하게 되고 그 알바비도 모자라니까 이제 대출을 받게 되고 대출을 받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지장이 가서 결국 학교도 휴학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1년 동안 일했던 서비스직들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그렇게 한 달에 2, 300 받는 돈으로 계속 따고 이르면서 도박을 계속했고 뭐 돈이 부족해질 때면은 다시 대출을 받아서 또 하고 대출을 또 갚고 다시 받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대출도 못 받고 월급날도 많이 남게 되는 시기가 와요. 그 시기에는 이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직장에서 만났던 형, 동생들,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빌리게 돼요. 돈을 안 갚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빌리고 갚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저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인관계가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제 도박을 하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는 인식이 생겼고 아마 생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빚이 1,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빚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었어요. 운이 좋게. 근데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뭐 50만 원 정도 더 벌어야지 하는 마음에 도박을 했다가 그 1,000만 원마저 다시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때 가족에게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말함으로써 이제 어머니와 저랑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때 어머니랑 흘렸던 눈물은 진짜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박도 하기 싫었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남들과 다르게 나는 정말 도박 중독은 아니고 끊을 수 있다고 자만했었고 그리고 나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울고불고 정신 차리겠다고 했지만 그 속에서 저는 가족에게 모든 걸 말하지 못했어요. 은행 빚이 1,000만 원인데
700만 원만 있다고 말했고, 한 군데 은행 빚은 제가 다음 달에 월급을 받아서 갚으면 되겠지라고 자만했었습니다. 월급을 타서 2, 300을 탔을 때 그 안에서 도박비 300을 한 번에 갚고 싶었기 때문에 생활비도 써야 하고,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로 100만 원, 200만 원만 따서 도박을 해서 돈을 갚자라고 생각했고, 역시나 저는 또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50만 원으로 그러면은 다시 본전만 찾자, 월급만 찾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당연히 또 잃게 되죠. 그거를 딴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목표가 점점 커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엔 잃게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뭐 도박의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고, 그 결과 저는 뭐 투잡, 쓰리잡까지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도박이라는 삶 속 안에서 돈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었고, 그 결과 결국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회와 격리까지 되게 됩니다. 자유를 잃게 되죠. 그리고 저는 사회랑 격리가 되면서 정말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죽으면은 가족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저는 사회와 격리되어 있을 때 도박을 멈췄었고, 그 안에서 책을 읽고 지난 날을 떠올리며 엄청 후회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에 나간다면은 24살 이전의 모습처럼 평범한 삶을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24살 이전의 삶이 아니라 24살 이후의 삶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겪어서 사회와 격리됐었던 시기보다 더 빠른 시기에 다시 격리가 되죠. 이제서야 저는 인정했습니다. 아, 나는 도박 중독자가 맞구나. 사실 그전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도박 중독자들의 모습이 지금의 나랑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거기서 비춰지는 이미지들이 피폐하고 좀 다크하고 정말 페인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다른 중독자들과 다르게 나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조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격리되었다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던 제 삶이 정말 축소판처럼 몇 년의 과정을 단 몇 개월 만에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때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점이 있다면 아마 내면 속에서 정말 제가 도박 중독자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제가 도박 중독자를 인정하고 나서 저는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내일이 아니라 진짜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게 됐고, 다시 멈춰선 시간 속에서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고, 또 내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정말 깊게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감정들이 섞이면서 내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꿈을 꾸던 사람이었고, 또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땠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도박이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책이라는 가장 좋은 아이템을 얻었고 그 속에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의 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저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빚이 없거나 주변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거나 24살 이전에 제 과거를 되찾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거에 대한 거에 감사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고 지금 이 영상을 어떻게 올릴지 고민하는 것도 저는 그저 행복하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뉴스, 예능, 다큐멘터리 다양한 방면에서 도박 중독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 시대가 아니라 과거에도 노름이 있었고 한 걸 보면은 앞으로도 저는 도박 중독 문제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박 중독 관련해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손이 잘려도 발로 하는 게 도박이다. 또 조선시대에서는 돈이 없으면 부인을 팔아서라도 하는 게 도박이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벗어나기 어려운 도박 중독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앞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